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청소년 소비생활의 2회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날 소비 환경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부하고요. 그럼 우리가 미래의 소비 환경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청소년이죠. 청소년 소비자로서 우리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소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소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자, 어떤 상품이나 우리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구입한 걸 사용하고, 결국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버리거나,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처분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주거나, 중고 매장에 내놓거나 이런 처분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용하고자 하는 걸 구입해서 그걸 사용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서 소비라고 하고요. 그런 과정을 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든지 어떤 걸 사용하고 구입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니까,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거를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비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 환경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 얘기할게요. 농경사회일 때, 농사를 짓는 사회일 때는 특별하게 생산자나 소비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구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직접 지어요. 그래서 쌀을 생산해냈죠. 그러니까 직접 생산에 참여해요. 그리고 생산해 놓은 걸 어디에서 팔거나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걸 직접 가져다가 이용하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가 따로 구분이 없었던 사회였고요. 농경사회. 그래서 그걸 자급자족 한다고 해요. 내가 생산하고 내가 소비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그러다가 물물 교환 이런 것들을 했겠죠. 내가 우리 집에서 쌀 재배했는데 그 쌀 재배한 거 이만큼 하고 너희 집에서 배추 재배한 거 이만큼 하고 바꾸자. 이런 정도의 소비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산업화가 되죠. 산업혁명, 이게 우리 배워서 알죠. 1학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요.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졌겠죠. 자, 산업화가 되면서 드디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고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생기기 시작했죠. 시장이 생기고 마트가 생기고 상점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나오게 됐죠. 오늘날에는 정보사회라고 해요. 지식이 많고 정보가 아주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중심 사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구입하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상품을 보고 구입했던 산업사회와 달리 똑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장소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능해졌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 시장이 확대가 됐고요. 지금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까지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전자상거래가 더 크게 확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앱들, 우리 요즘 광고에 보면 명품도 옛날에는 명품 샵이라는 백화점 샵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품을 판매하는 앱이나 이런 곳이 생기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앱에서 이루어지는 쇼핑을 우리 모바일 쇼핑 해가지고 M커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우리 SNS 같은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이런 이런 소비를 소셜 커머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전자상거래들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확대되는 범위가 더 커졌죠. 자, 이런 소비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 정보사회 또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우리의 소비 환경에 맞게 책임 있는 소비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 소비자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왜 특히 청소년 소비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냐. 자, 우리가 아마 1학년 때 청소년의 정서적, 신체적 사고 이런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아마 배웠을 텐데 자율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과거에 소비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사다 주는 옷 입고 부모님이 사다 주는 물건을 쓰고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기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고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소비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부모님이 사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직접 구입하는 형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굳이 필요해서는 아닌데 내 친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나도 사야 돼요. 자, 이런 거. 자, 이런 걸 보통 동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의 필요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어떤 집단이나 특정 집단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도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외부의 자극에도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대중매체. 그러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뭐 물건 이것도 나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더 트렌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자, 그래서 대중매체나 뭐 우리가 SNS, 뭐 인터넷에 대한 영향들을 쉽게 받아요. 쉽게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직접 소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경험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소비를 합리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제력도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경험도 부족하고 통제력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외부의 자극도 많이 받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 책임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경험이 부족하고 통제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의 성향보다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다르게 말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방금 그 동조성 얘기했었죠, 선생님. 동조성. 그러니까 무작정 나의 필요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친구들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고 싶은 거죠. 자, 그런 소비 형태.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본 연예인, 유명인들이 그걸 사용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 무작정 이유 없이 따라하는 모방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자, 이거를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해요.
무작정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를 모방 소비 또는 어려운 말로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충동 소비가 있어요. 충동 소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뭐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와 세일한대 싸대 1 플러스 1이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계획했지 않지만 내 돈이 막 있지는 않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싸다고 했으니까 무작정 사는 즉흥적으로 사는 행동을 충동 소비라고. 자, 그 다음에 과시 소비가 있어요. 자, 과시 소비가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 과소비가 있잖아요. 좀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과시는 말 그대로 우리 과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경제력 또는 나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효과. 나 이거 비싼 물건 갖고 있어. 나는 이렇게 좀 너희하고 다른 수준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과시의 목적으로 소비라는 과시 소비가 나타나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문가들은 베블린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베블린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무조건 물건을 선택할 때 비싼 거 선택하는 거예요. 비싸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종류의 물건인데 그 물건이 좀 더 비싸면 사람들은 그 비싼 물건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효과가 과시소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를 전문가들은 스놉 효과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놉 효과는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희소한 것을 선호하는 이것도 과시하거든요. 남들한테 없는데 나만 있어.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형태의 소비. 네. 우리 명품에 왜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만들어져서 명품이거든요.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 왜 그거 선호하죠? 비싼데도? 남들 안 가졌어. 나만 가졌어. 약간 이런. 나는 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보여지고자 하는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의 형태를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과소비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과한 거예요. 내 경제 수준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이 사는 형태. 많은 소비를 하는 형태를 과소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영향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못한 소비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